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정비 사업 계획 변경안을 냈고 올해 6월 달에 2차 정비 사업 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정말 얼마나 고민을 안 하고 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심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통 1차 자문회에서 야, 다 빠꾸시킨 거예요. 들을 얘기가 없다, 너네들 얘기가. 가장 핵심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신통기획안은 원래 50층에서 20층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중근 정비기획안은 아니야, 우리 최고 높이 77층으로 한강에 장벽을 칠 거야. 그래서 한강변에 40층에서 77층 지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강남구 정비계획안을 보면 그래도 22개 동 중 50층 이상이 17개 동 77%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보행기호 신속통합계획안 준수안에서 조합 제안에서 폐지 변경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행기호 처음에 폐지하자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저희 주참단 아니었습니까? 주참단이 열결적으로 저거를 반대를 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왜 우리가 공공기관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서울시 하겠다는 것을 놔야 되는지 우린 그거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도 보행기를 폐지했다 그러는데 신통자문계획에서 보니까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결국 최초 제안자는 결제 해제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빨리 바꿔서 우리가 폐지를 시키든 서울시에 니네 돈으로 놓으라고 하든 결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보행 통로 여러분 다 아시죠? 단지 두 개로 딱 짜개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핵심이 보행교하고 쭉 뚫리는 1차로 뚫리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교를 제한해놓고 지금 공공보행 통로가 못하겠다 우회한다 그러면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볼 때는 그냥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돌려줘 하고 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그들한테 공공보행 통로가 우회로 가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당한 명분을 제시를 해주고 협상을 하고 그걸 흔들어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조합장의 대관 능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대관 능력이 없는 조합장, 허위학력 조합장이 도대체 서울시 가서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지 저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높은 층수를 갖다가 랜드마크로 치겠다는 거, 그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벽을 치겠다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희는 좀 생각합니다. 안중근 조합장이 전세대 한강 조망이란 말로 초고층을 고집하고 있는 건 진짜 현실 감각이 마비된 그러한 정비사업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100% 한강 직조망이 아니고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각도에서 이렇게 비켜서 보이는 그런 초고층 한강이 보인다는 그런 것들, 건축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시공비의 부담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강변 서울시에서 20에서 50층까지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잠원 신반포 22차죠. 최근에 그 1,300만 원에 현대 앵코에서 찍었어요. 공사를 했어요. 이거 지하 3층에 지상 35층짜리 건물입니다. 물론 단위 세대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건축 공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하의 가격이 1,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들이 왜 1,000만 원이라고 우리한테 건축비를 갖다가 낮춰서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업 비례율을 갖다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장이 돼야지 시공사를 위해서 이런 조합장이 있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20층에서 50층 아래 질 때하고 50층을 올려서 넘어서 질 때는 평균 1.5배에서 2.0배까지 2배까지 시공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담금표 평당 1,000만 원에 1,384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분담금도 20억인데 향후의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눈 가리고 분담금 얼마 안 돼. 이게 우리 조합원을 원하는 건지 시공사의 바지 사장을 하자는 건지 솔직히 저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조합장을 빨리 해임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생각을 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랜드마크형의 초건축 건물? 그래, 한 2개 층 정도, 2~3동? 진짜, 이원 설계 해줄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 많이 되고, 들어가고 싶은 2~3개 동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시고, 우리 같이 분담금을 갖다가 좀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저축으로 짓겠다. 이러한 조합원 간의 합의를 이루는 이제는 다시 한번 설문이 필요할 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아까 건축 연도를 얘기했는데요. 보통 한 층을 양생하는데 건축에서 1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럼 우리가 50층을 지면 우리가 뭐 70층을 짓는 것보다 20개월 정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것이 당연한 결과겠죠. 예. 간접군 조합장이 저렇게 70층 이상을 50층 이상의 초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개월을 땡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늦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안중근 조합장의 의견대로 하면 우리 10년 이상 12년까지는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이제 다시 가면 임대주택 문제가 제일 커요. 저희는 요번에 공람 안에 보시면 임대주택 문제가 나왔죠. 일반주택 다들 우리 이 쾌적한 주거단지에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난리치느냐. 그거는 공공기업원에 상응해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 안에서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얘기예요.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반주택 신통에서 650세대로 한다 그러다가 준주거를 줄이면서 562세대로 하겠다.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빠꾸를 먹었습니다. 일반 임대 650세대로 다시 와. 이렇게 빠꾸를 먹었어요. 그럼 우리 단지 안에 이제 650세대가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3종 주거지에도 있고 또 준주거지에도 있고 이렇게 분포가 돼서 650세대가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참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많은 얘기들 하는데 분명히 임대주택 현행법 안에서 지켜줘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 우수 고급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국무총리실의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야말로 압구정 상구역은 일반 임대주택이 아닌 명분을 가진 특화된 외국인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거단지의 가치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치 부과된 가치가 자연히 아파트 가치 상승에도 부과가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요 1000명의 석박사급 해외 인력을 유치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해외 CEO들이나 R&D 센터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강남 뺏기는 가지를 않아요. 근데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는 우리 압구정 상구역에서 준주거지를 개발하고 그 위에 R&D 센터를 짓고 R&D 센터 안에다 외국인 임대주택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협상과 능력을 가지고 대관을 하고 만들어가는 진보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창의적인 자세가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조합장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중앙공공보행로 단지가 2개로 쪼진다 그랬죠. 저희가 명불허스피 때만 써서 그래요. 왜 대한민국 최고 좋은 입지에 있는 데 문화센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다 들어옵니다. 다 원하는 거예요. 30년간 자산 임대부로 하면 텍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R&D 센터로 가고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가고 모마라는 건물을 지어서 외곽 우측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공공중앙보행로를 꼭 안 놔도 서울시가 그런 명분이라면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제시를 해주고 흔들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싸우고 설득하는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올드한 방식이 옛날의 재건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쾌적한 주거단지가 망가진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그에 맞는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이 막힘없이 풀려야 공공기여라는 게 우리를 위한 공공기여로 풀려나간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아이디어와 어떤 설계 그리고 그런 걸 무기 삼아서 협상을 하고 흔든다면 얼마든지 조합원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단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합장의 가장 큰 능력은 사실 대관 협상 능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수백 개의 기관하고 수천 번의 협상으로 진행되는 게 재건축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통 자문 기획을 8월 4일 날 했는데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일몰 처리제, 그죠? 처리 기한제 이렇게 딱 하면서 2개월 안에 너네 협상 안 하고 정리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신통 기획 철회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11월 말이잖아요. 8월 14일 날 우리가 신통 1회 했고 9, 10, 11 이제 12월 달 4개월 가는데 아니 일몰전이 처리기한 전에 하고 있나요?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저 같으면 신통을 갖다가 하기 전에 신통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하기 전에 같이 큰 틀에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게 한번 발을 담그면 사실 코가 뚫리듯이 계속 끌려가는 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입안해서 가게 되면 우리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딱 보시면 여기 2구역이 있고 여기 우리 3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2구역이 주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후면부 지금 요 올림픽대로 쪽으로 붙어 있는 이 길입니다. 나와서 왼쪽, 나와서 오른쪽 이렇게 딱 두 길로 주 동선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역이 주 동선을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3구역을 지나쳐야 돼요. 3구역, 근데 이게 도로가 지상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나서 3구역을 통해서 4구역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구역이 재건축을 안 하면 2구역은 재건축에서 도로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2구역, 4구역 기다려. 우리 3구역이 간다. 이것이 바로 3구역이 가장 중심이 되는 대장이라는 이유로 갖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모든 압구정 설계를 할 때 2, 3, 4, 5까지 다 같이 설계를 한 거예요.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늦었다고 우리 집이 이렇지 않습니다. 3구역이 가야 2구역도 가고 4구역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안중근씨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기회 삼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해임되면 재건축이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있길래 좀 답답할 뿐입니다. 이 지금 안중근 조합장이 만드는 거 압구정 3구역 땅이 정말 아깝다. 이렇게 정말 생각이 들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만 집중이 돼가지고 어떡하니 빨리 선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결국 시공사 선정하고 나면 시공사한테 휘둘려가지고 피해 조합원들한테 다 고스란히 옵니다. 안중근 조합장이 더 망쳐놓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해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중근 조합장 해임 사유, 그 주참단이 다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